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헌법 12조도 키워드, 적법 절차 원리도 키워드, 일반 조항이라는 말도 키워드, 그 다음에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이게 그냥 다 단어 하나가 다 점수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불이익한 처분할 때, 그럼 여기 건물 철거 명령 처분 이렇게 나왔네요. 건물을 철거해라 라는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불이익한 처분이죠. 할 때 모든 처분은 처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처분 기준을 공표하죠.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공표 의무가 규정돼 있어요. 나중에 또 의미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철거할 거야 라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어때? 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등의 의견을 제출할 거예요. 그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제출한 거,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 철거 명령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의견을 듣는 거니까, 자,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고요. 그 의견 청취 절차는 당연히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청회는 처분 절차랑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니까 정책을 만들거나 계획을 만들 때, 행정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들 앉아 있고 TV 토론을 통해서 막 토론회하고, 자, 방청사 의견 듣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뭐예요? 다 공청회잖아요. 널리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재급에 되는 어떤 굉장히 그런 건물이라면 공청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개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공청회를 연다 이런 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이런 절차에서는 조금 나오지 않고 별도로 문제가 출제되기는 해요. 근데 청문은 이제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고, 의견 제출은 그냥 서면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의 차이점이 있죠. 청문이 훨씬 좋겠죠.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훨씬 뭐예요? 번거롭겠죠. 그리고 옛날 법에는 청문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한 10년의 차이인데도 청문의 실시 사유가 2번 정도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는 다 좀 몇 년 전 판례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판례가 의견 제출 쪽에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청문 쪽으로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이쪽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의견 청취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 철거라는 어떤 처분이 나오겠죠. 그 처분은 항상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를 해야 되고, 이 처분을 하게 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법적 근거가 뭐야 라는 사실, 원인 사실과 그 다음 법적 근거, 사실적 법적 근거를 써서, 그게 이유죠. 이유를 써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향후 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지를 하면서 이제 처분장을 문서로 보내게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불이익한 처분 절차는.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수많은 불이익한 처분 절차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쓰세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다 이 부분이에요. 사전 통지를 했는가, 아니면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기회를 주었는가, 그 다음에 처분장이 왔을 때 그 처분장에 어떤 이유가 제대로 적시가 돼 있었는가, 그리고 그 처분장은 문서로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본다면은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여 사전 통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국민에게 권리로 있기 때문이죠. 국민에게 권리로 있는 건 이 절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절차적 권리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권리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왜 사전 통지 왜 안 줬어? 그러니까 그 처분 너 잘못된 거야. 나한테 의견 청취를 기회를 왜 안 줬어? 줬으면 내가 의견 제출했는데 왜 그걸 반영하지 않았어? 등등의 어떤 국가한테 왜 안 했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게 지금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했네 안 했네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전 통지가 뭐지?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생각을 해볼 건 이거예요. 일단
이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인지. 당연히 건물 철거 명령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그 누가 봐도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분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불이익한 처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이냐 아니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냐, 그러니까 수익적인 어떤 처분이냐,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그거를 거부하는 처분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절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 앞에는 이거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 너무나 당연하더라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은 왜 불이익한 처분인지를 좀 밝혀줘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면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에 해당되느냐, 당사자 등에 해당되느냐예요. 당사자 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건데 이런 것들이죠. 건물 철거 명령해요.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저기 우리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해요. 저는 그거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제 건물도 아니고 제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야, 부산에 어디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거야 라고 사전 통지를 할까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지금 절차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싸울 거면은 당사자 등에 해당돼야겠죠. 그럼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 판례만 좀 봐주시면 되기는 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당사자 등에 해당돼요. 그리고 사례에서도 A가 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A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합니다. A가 당사자 등에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개 판례만 챙기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적용 범위예요. 자, 적용 범위란 건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쓴 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절차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 절차예요. 법에 없으면 사전 통지 안 해도 돼요. 법에 이거 할 때 사전 통지 해라 라고 써져 있으니까 사전 통지하는 거예요. 법에 의견 청취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어떤 국민에게 권리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적혀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적혀 있죠. 그럼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봐야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그런 처분이라면 그러면은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이유 제시해서 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절차를 뭐하러 준수를 해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기출이 한번 나왔고요. 왜 한 번밖에 안 나왔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판례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판례라는 건 뭐예요? 지금 행정청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하고 둘이 간에 지금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싸움이 붙었으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통지를 했네 안 했네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사전에 통지를 했네 안 했네 이거 문서로 와야 되는데 보냈는데 못 받았다 뭐 이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사전 통지를 했네 안 했네 명확해요. 근데 그게 왜 대법원까지 갈까요? 그렇게 많은 판례는 없지만은 절차에 해당되는 판례가 몇십 년이 쌓이다 보니까 많아진 거죠. 많아졌는데 그 대부분 판례들은 주장이 이거예요. 행정청은 야 나는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야, 또는 아직 안 배웠지만 나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이 두 가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사유에 해당돼 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럼 적용을 받는 곳인지 받지 않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 판단 왜 아직까지 안 나왔는지, 한 번밖에 안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절차가 과연 불이익한 처분이,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고 나온다면 이거 불이익한 처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처분의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판단할 게 많구나, 어렵구나가 아니라 해당되는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몇 개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절차인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 이 처분 자체가 뭐가 돼요?
위법이 하겠죠. 위법. 근데 정말요?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외우긴 했지만 이건 지금 절차론이거든요. 우리 과목은. 그러니까 정말 위법한지 여부를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행정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위법한지를 따져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행정절차법을 펴보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니까 그 법을 막 펴서 과연 사전 통지를 안 하면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까? 의견 청취를 안 하면은 법에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다라는 조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문제점은 절차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 이 하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어요. 하자 효력 규정이 명문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절차법보다 이제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 헌법이죠. 헌법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헌법에 있나? 그러니까 헌법에 이 절차적 권리,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요 다 권리잖아요. 이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요.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리예요. 이거를 침해하면 이거는 그냥 뭐 빼박이에요.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나? 해가지고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도 암만 뒤져도 없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법해요? 그럼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을 때 그냥 헌법적 원리라는 거 있죠. 헌법적 원리. 야,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해야 되는 뭐 기본적인 어떤 원리, 이런 원리에서 찾아보는 그런 학자님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보냐면 헌법 12조가 적법 절차 원리거든요.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또는 예전의 학자님들은 기본 원리로 찾으려고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는 헌법 12조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인데 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적법 절차 원리 12조는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사전 통지를 한다, 의견 청취를 한다, 문서로 이유 제시를 해서 처분을 한다. 이건 지금 행정 절차죠. 행정적 절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라라는 원리는 형사 절차. 그러니까 뭔가 구금하고 벌 주고 구속하고 지금 벌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형사 영역에서 국민을 뭔가 처벌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라라고 써져 있어요. 행정 절차하고 형사 영역의 절차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함부로 적용을 못할 때 이 헌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시켜야 되는 그 해석할 때 어떤 기관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나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 물어본 거죠. 야, 이거 적법 절차 원리가 형사적 영역으로 쓰여져 있는데 행정 절차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헌법재판소가 헌법 12조는 일반 조항이라.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에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 조항이다. 요 단어가 일반, 개별 조항이라 일반 조항. 일반이라는 얘기는 전체 그냥 두루두루 다 적용되는 조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사적 영역으로 한정해서 적혀져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는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행정 절차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는 어떤 처분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이잖아요. 불이익한 처분이면 어때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조항이에요.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추해서 적용하는 거죠.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를 적용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절차 하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절차 하자가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본권 침해는 제가 뭐라고 했죠?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되셨나요?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에요. 절차적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담안에 쓸 내용은 그냥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헌법 12조도 키워드, 적법 절차 원리도 키워드, 일반 조항이라는 말도 키워드, 그 다음에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이게 그냥 다
단어 하나가 다 점수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적어 줄여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서에는 좀 길게 써져 있고 저도 길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외워야 될 건 이거죠. 이 문구죠. 그러면은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가 일반 조항으로서 행정 절차에 유추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요.